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100포인트 넘게 출렁였습니다. 크게 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팔아치우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버티고 있는 양상입니다. 경고음도 울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이른바 공포지수는 반년 만에 거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흐름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71% 떨어진 3,125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때 2% 넘게 빠져 3,050선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어제 장중 170포인트에 이어 오늘은 107포인트를 오르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파란불을 켰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때 8만 원대로 떨어졌고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등도 줄줄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개인은 2조 3,100억 원 정도를 사들였습니다. 어제보단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매수세입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의 매도세에 주가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기관은 1조 7,200억 원, 외국인은 6,200억 원을 내다 팔았습니다. 시장이 출렁이자 공포지수라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어제 오늘 반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반년 전엔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주가가 급락했던 시점입니다. 지금은 3,000선을 넘었지만 역설적으로 시장 흐름은 그때만큼 불안하다는 의미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사들이는 종목이 대형주 위주로 쏠리고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대형주는 시총 상위 100개 종목을 말하는데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의 70%가 넘었습니다. 이러자 시장 과열로 인한 단기 조정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부 종목을 빼놓고 거의 주가가 가대평가됐어요. 미래의 기업 이익을 너무 빨리 반영한 거죠.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텐데 앞으로 2, 3개월 동안 조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빚내서 산 사람들은 단기 투자할 수밖에 없으니까 떨어져도 팔아야 할 상황이 온 거죠.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이들이 많아지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시중은행에 고액 신용대출 등의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금융당국은 한시적으로 금지해놨던 공매도를 3월부터 재개할 계획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걸 계산해서 투자하는 기법입니다. 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씁니다. 사실상 지금 주가를 끌어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금지한 건 지난해 3월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3,000선을 넘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별다른 설명이 없었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과열된 주식시장을 진정시키려는 목적이 크다고 봅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서 수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개인에겐 문턱이 높아 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반발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묻지마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진 적이 많다는 겁니다. 동학개미들이 한꺼번에 쓸쓸하게 주식시장을 퇴출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참 걱정스럽습니다. 막 봄이 시작돼서 꽃망울이 피려는 무렵에 거기다가 땅에다가 얼음물을 끼얹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이러자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학개미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를 재개하기 전에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불법 공매도를 단속해서 개미들의 신뢰를 얻는 게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팔기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대표적입니다. 불법 공매도 또는 무차입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발하는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공매도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3월 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매도를 시작할 수는 없겠죠. JTBC 김서연입니다. 네, 이슈체커 이승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뜨겁습니다. 지금 너무 뜨거워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겁니까? 증시 활황 분위기를 보고 나만 빠질 수 없다며 투자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이런 초보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정이 있다는 건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쏠림 투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시기와 종목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오늘 단 이틀간 개인이 코스피에서 사들인 금액이 순매수한 금액이 6조 8천억 원입니다. 예. 어제만 4조 4천억 원 사상 최대치였는데요. 이 금액 6조 8천억이 어느 정도냐면 작년 1년간 개인이 순매수한 총액이 47조 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달 반치를 이틀에 다 산 겁니다. 굉장히 급하게 산 거죠. 또 종목도 몇몇 대형주에만 쏠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사들이는 시기와 종목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골라서 천천히 분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예.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건 결국 수익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수익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난해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가 한창이던 3월 저점에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올해는 그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전망을 봐도 후하게 잡아도 올해는 10에서 20% 상승 전망이 고작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커져서 주가가 급하게 오르내리는 날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하락장이 왔을 때 조급하게 사고 팔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금융당국도 우려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게 그건데요. 여기 보시면 신용 공여 잔고가 20조 5,1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사상 최대치입니다. 금융당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증시 투자를 위한 대기자금이라고 하는 주식 예탁금이 72조 3천억, 이것도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 돈 자체는 빚으로 잡지 않지만 결국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려고 들어온 돈이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위험합니다. 빚낸 돈을 그 이자하고 수수료를 제하고서 그 이상 수익 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히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손실이 눈덩이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무엇보다 새로 투자하는 투자자 개인이 신경 써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체커 이승영 기자였습니다.